인상빨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 관련되어서 에이전트가 솔로인 경우보다는 어떤 큰 회사, 조직에 속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에이전트 분들 중에는 솔로로 뛰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솔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솔로이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냥 떠나버리면 무슨 재주로 찾습니까? 혼자서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면은 낙동강 오리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아니면 서너 번씩 통화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통화가 안 돼. 리스 관련돼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통화가 안 돼갖고서 막상 그 사람 찾아보려고 했더니 주소도 모르겠어. 한 번도 그 사람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어느 도시에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화가 끊기면 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회사는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회사 찾아가고서 왜 김아무개는 내 전화를 받지 않느냐, 찾을 수가 없다, 어디에 있느냐. 그럼 뭐 하여튼 그 회사의 직원이었다면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 찾아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주든지 여하튼 그 회사가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솔로보다는. 그리고 솔로는 전화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 부동산 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있을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크로우 머니입니다. 그 비즈니스 사고 팔 때나 하여튼 뭐 랜드로드하고 같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돈이 오갑니다. 돈이 오가고 특히 비즈니스를 이제 현존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하면서 리스를 얻어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에스크로우 머니를 묻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디파짓이죠. EMD라고 어네스트 머니 디파짓이라고 그러는데 뭐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우선 그 리스가 나와야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인수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뭐 매매 금액의 5%가 됐든 10%가 됐든 묻어두겠다. 묻어둔다는데 뭐 돈을 어디 뭐 땅을 파고서 묻어두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에스크로우라고 부르는데 누군가에게 지금 맡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셀러한테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셀러가 나중에 계약 파기됐을 때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서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법원에 가고서 돈 돌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 매매도 깨졌는데 디파짓까지 뺏길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3자에게 맡기죠. 그러면은 보통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전트한테 맡기는데 에이전트가 솔로면은 그 돈을 써버려. 그러니까 뭐 솔로 분들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자꾸 그렇게 비춰질까 봐 걱정인데 솔로는 그나마 책임이 덜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돈을 딱 주머니에 넣고서 사라져버리면 무슨 재주로 그 사람 찾을 거냐 이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미리 쓰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커미션 받을 걸 생각을 하고서 미리 좀 땡겨서 썼습니다. 아니면 뭐 무슨 뭐 일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래버리면 정말 난감하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솔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회사,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맡기면 그 돈은 그 조직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회사니까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나마 더. 물론 이제 이 에스크로우 머니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제가 새로운 비디오 클립을 올리겠는데 에스크로우 머니는 사실은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는 주정부에서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머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에스크로우 머니에서 돈이 축이 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때 못 돌려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정지받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에스크로우 머니를 갖고서 뭐 장난을 친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면허증이 날아가는데 자격증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변호사의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자격증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누가 감히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불 정도 에스크로우에다 묻어놨는데 그 10만 불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다가 뭐 날리겠습니까? 변호사 자격증 따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법대도 3년 다녀야 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도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졌는데 그때 그 시험 공부하면서 좀 하얘진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계속 뭐 까매진 적이 없는데 여튼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인격을 믿기보다는 변호사 자격증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돈을 맡기는 게 더 안전한데 여하튼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에이전트한테 맡기라 이거죠. 에이전트한테 맡겨야 되는데 에이전트한테 맡길 것 같으면은 솔로인 사람보다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에이전트를 만났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를 찾았다.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는 뭘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협상을 붙여야지. 랜드로드한테. 랜드로드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그다음에 렌트비를 깎을 수 있으면 깎아보고. 자, 그러면 그 리스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스를 받을 때 두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현존하고 있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하면서 리스를 받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들어가면서 리스를 받는 건데 우선 현존 비즈니스 리스를 받는 걸 해보겠는데 현존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리스를 받을 때는 현존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어사인먼트라고 해서 그냥 양도를 받는 거예요. 상점에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5년이 남았다 그러면 5년을 그냥 그대로 양도를 받는 거고 3년이 남았다 그러면 3년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3년에 옵션 5년 남았다 그러면 아우 땡큐지. 그런 거 받으면 좋죠. 그러니까 앞에 기간하고 의무 기간하고 뒤에 옵션 기간이 있는데 의무 기간 짧고 옵션 기간 길면은 좋습니다. 그런 리스는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튼간에 현존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를 그대로 승계 받는 그런 양도 받는 사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리스 그런 경우에도 랜드로드하고 협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비즈니스, 내가 더 좋은 뭐 그러한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더 뭐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갖고 들어오니까 당신은 리스를 어사인을 해주면서 조금 뭐 바꿔보자, 뭐 옵션 기간을 좀 늘려주시던지 아니면은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뭐 렌트비를 무료로 좀 해주든지 요거는 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랜드로드가 no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테넌트가 세입자죠. 그래서 아니면 임차인 이 테넌트가 돈 잘 내고 있는데 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서 내가 랜드로드 입장에서 나에게 안 좋은 나에게 불리한 그러한 리스를 새로 줄 거냐? 줄 필요가 없죠. 특히 뭐 프리 렌트 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TI라 해서 건축비를 보조해 달라고 뭐 그런 거 하면 랜드로드가 대체적으로 싫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안 해주는 사람 뭐 안 해주는 그러한 랜드로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물론 이제 이것은 에이전트가 능력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어쩌면은 뭐 조금 좋은 조건으로 리스를 양도받을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간에 그게 하나입니다. 그냥 현재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하면서 현재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를 그 조건 그대로 양도를 받는 거, 사인을 받는 거, 그거 어사인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분야가 리스를 새로 얻어서 들어갈 때 뉴 리스입니다. 이거는 뉴 리스인데 자, 뉴 리스를 받으면서 랜드로드에게 협상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드로부터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은 프리 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몇 개월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갖고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공사를 좀 해야 돼. 뭐냐면은 그냥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비즈니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뭐 식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장비도 집어넣고 공사도 하고 그래서 뭐 바닥도 하고 바닥 벽면 천정 다 손볼 게 많습니다. 하여튼 어떤 비즈니스가 됐든 보통 아무리 조그만 비즈니스라 그래도 보통 한 15만 불 정도 15만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15만 불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비즈니스 어느 정도 하지. 아니면은 뭐 15만 불에서 뭐 하여튼 뭐 천정부지기일 수가 있죠. 몇십만 불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지. 어떤 비즈니스가 됐든 15만 불 이하로 뭐 새로 리스 얻어갖고서 들어가서 공사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뭐 공사를 많이 하지 않고 하여튼 뭐 최소한만 하고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공사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퍼밋이 필요하지.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공사를 해도 된다고. 내 땅을 파고 뭐 하수구를 심고 아니면은 뭐 저기 화장실을 넓히고 그러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식당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퍼밋이라고 합니다. 퍼밋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리스를 얻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데 뭐 근처에 똑같은 뭐 비슷한 비즈니스 열려 있으면 좋은데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단독 건물, 작은 건물 같은데 들어갈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조닝이라 그래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업 용도인 빌딩들이 있고 상업 용도가 아닌 경우도 상업 용도라 그래도